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수영의 이바구 시즌2 진행을 맡고 있는 강수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뉴스민이 발로 뛰어서 취재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정치 이슈, 대구시 예산, 또 스포츠 소식까지 풀어드리는 강수영의 이바구 시즌2.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야구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구 MBC 성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차트급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BJ 물방맹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아프리카 TV에서 삼성 편파 중계하고 있는 불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소개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에만 있고 제 채널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많이 좀 어색하긴 좀 하네요. 본인의 지명도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호프집에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정도의 지명도가 됐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오늘 너무 귀한 분 모신 만큼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우리 석원 형님께서 삼성 라이온즈 순위를 3위로 예측을 하셨는데 그때 악플에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그 이은 방송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예측을 유지하셨는데 지금 현재 순위가 3위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좀 여러 번 있었죠. 딱 그 전반기 막판에 드디어 이제 이 운빨이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기아전 현장에서 보면서 뭐 많은 분들이 막 뒷목을 잡으셨죠. 진짜 그 3연전은. 그리고 후반기 시작하고도 뭐 처음에 좀 괜찮았다가 두산까지 괜찮았다가 또 기아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결국은 주말 이제 롯데전 거치면서 여전히 3위를 유지하고 약간 안정감은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위 두산이 조금 요즘 많이 주춤한 상황이니까는. 그렇죠. 그리고 1위 뭐 기아, 2위 LG가 지금 각각 6연승, 5연승 하는데도 기아랑은 약간 좀 벌어졌는데 우리가 져서죠 그건. 근데 LG랑 지금 한 게임 차란 말입니다. 뭐 이달 말에 이제 LG랑 붙는데 그쯤이 순위를 결정할 결정적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LG와의 대전이 여전히 3위 예상을 유지하십니까? 어떻게 바꿀 기회를 제가 좀 드린다면? 뭐 이제 와서 바꾸면 너무 손해일 것 같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갓서번이야 여러분. 3위 누가 예상했냐고. 아무도 없었어요 시즌 전에. 사실 삼성을 3위 꼽기에는 올 시즌에 리스크가 좀 많았었는데 얄못 소리 듣기 이제 딱 좋은 순위 아니었습니까? 거의 뭐 유다 폭격 맞았었대요 그때 악플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방송 까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방송이 아닌 게요. 그때 예측했던 근거는 많이 무너진 게 그때 제가 예측 드릴 때 그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역전패 대비 지금 불펜 강화했으니 그렇죠. 그거 반만 가져오면 딱 3위 승률이라고 했는데 물론 뭐 불펜이 수치상으로는 좋은데 또 불펜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다시금 생각하지만 야구는 예측해서 본전 찾으면 잘하는 겁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 맞습니다. 동현 씨는 어떻게 해요? 시즌 전망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제 개인 채널에서 예측하기로는 약간 이제 7위, 8위 정도 아니면 이제 많게는 9위까지 정도 봤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셨네. 현실적으로 뭐죠? 현실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죠. 사실 전력에 있어서도 이프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었고 사실 뭐 임창민, 김재윤을 FA로 데려온다라고 한들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서의 리스크도 그렇게 확 무게감이 확 올라가진 않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좀 밑에서 이제 논다라고 그렇게 봤었었는데 뭐 올 시즌에 요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 3위에 랭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요렇게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원래 한번 해 먹어야죠. 그렇지.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그 허삼영 감독 시절에 KT하고 그렇죠. 이제 타이브레이크에서 져가지고 2위 했던 아쉬움이 그렇죠. 있는데 아니 지금 못하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속된 말로 이제 플루커 시즌이다라고 해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올 시즌에는 정말로 한번 노려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잘 운영해서 올 시즌 되게 그렇잖아요. 지금 1위 기아부터 뭐 최하위 한 키움까지
욕을 안 먹는 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칭찬하는 팀 없을걸요? 심지어 이범호 물러나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아 팬 이게 중에. 리그 네. 자체가 저도 전체적으로 좀 팀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기아는 기아 제외하고 거의 뭐 하향 평준화가 됐다. 네, 뭐 밑에서 지금 하나 있고 뭐 롯데 있고 그렇겠지만 그 외적인 팀들은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고 사실상 뭐 주축 선수들 부상이 있다라고 하면 네. 훅 내려갈 수도 있는 팀이거든요. 전체적인 팀 그렇죠. 자체도. 네. 네. 아니 올해 우리 승률이 지금 5할 3푼 8리고 50승 했거든요. 네. 근데 50승 43패인데 네. 제가 종종 채널을 보는데 네. 올 시즌에 50경기 이상 화를 낸 것 같아. 그냥 50경기 이기고 진 경기가 지금 43경기밖에 안 되는데 분노를 본 게 한 5, 60번 본 것 같지 왜? 근데 참 진짜 이게 야구를 참 잘해도 화는 한 번씩 나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이제 야구 팬들하고 좀 즐기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디테일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뭐 현재로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다. 네네. 제가 그 불방맹이님 방송을 네. 풀 방송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꼭 삼성 선수 저 보네드 플레이하고 이런 날은 찾아봅니다. 대리만족. 좀 속이 시원해지는. 심지어 저희 이번 주 주중이었죠. 네. 예, 주중에 이제 기아를 만났는데 네. 기아한테 저희 2패했지 않습니까? 네. 시리즈가 이제 한 번 우천 취소되고 다 쓸렸거든요. 그 조회수가 10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기가 많아. 아니 이제 이겨야 좀 조회수가 이겨야 좀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어찌 된 게 아니 삼성이 지니까 이제 조회수가 더 폭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 다른 타 팀 팬들이 예. 열받아 하는 걸 보고 즐거워서 오는 것 같아. 아, 참, 네. 이 구독자분들 자체도 이제 기아한테 그렇게 이제 연패당하고 나니까 구독자 수도 이제 3,000명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도대체 기아한테는 이번 시즌 왜 이렇게 털리는 걸까요? 뭐 어떤 상생의 저 상성의 문제인가? 이게 아니 기아가 이제 네. 올 시즌 보시면 상위권 팀들한테는 다 잘하고 뭐 롯데를 비롯해서 이제 하위권 팀들한테 발목이 잡히는 구도란 말이죠. 그렇죠. 이 먹이 사슬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리그 지금 자체가. 호랑이 엉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호랑이 엉덩이만 보면은 저주에 빠진다고. 뭐 올 시즌 초반에 다들 기억에서 잊혀지셨겠지만 초반 2위가 NC였습니다. NC가 기아한테 말리고는 지금 쭉 나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이 살짝 이제 동률까지 따라갔나 그랬는데 또 훅 가고 LG가 한때 1위 잠깐 뺏었는데 기아 만나고 훅 가고 뭐 삼성 거의 가시권에 있었잖아요. 7월 들어올 때 야 이제 요번 주만 잘 보내면 뭐 1위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했는데 지금 뭐 한 7게임 넘게 차이 나니까 근데 기아가 조금 팀 운영에 있어서 물론 이봉 감독이 초임 감독이고 네. 뭐 여러 가지 팬들의 아쉬움을 부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경기에 그 운영에 있어서 힘을 주고 빼는 거를 참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랑 하는데 선발 상승을 잘 맞춰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 경기를 잡으면 어쨌든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차를 줄이고 늘리는 게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위권 팀들한테 힘을 주다 보면은 하위권 팀들한테는 다소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롯데와의 3연전 같은 경우 굉장히 그때 욕을 많이 먹었지만 네. 그 경기의 데미지보다는 상위권 팀한테 한 경기 주는 데미지가 더 크다고 경기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닌가. 그 경기 운영이 지금 기아를 선두에 놔뒀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네. 이래버리면 네. 포스트 시즌에 상대하는 팀들한테 다 셌거든요. 그러겠네요. 이게 가을에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저도 기아를 한번 만나보니까 네. 이게 확실히 딱 느껴지는 게 뭐 저희 팀하고의 약간의 체급 차이도 보일 뿐더러 이 팀이랑 이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라 참 단기전 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면은 정말 무서운 팀이지 않을까. 전력도 좋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로서는 지금 뭐 윤영철이 지금 네. 시즌 아웃이라고 하든지 아무튼 이제 장기 부상으로 지금 이탈된 상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정혜영 선수도 지금 뭐 빠진 상황이고 불펜에서 약간의 리스크는 또한 있습니다. 이제 마운드 쪽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기아가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은 우선적으로 야수 쪽.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정말 뭐 제가 이제 급하게 제가 오늘 오늘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제가 오느라 기록을 좀 찾아오지는 못했었는데 예, 타격 지표가 좀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지금 기아는 역대급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후반기를 앞두고요.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좀 의외의 선택. 네. 코치진 대거 물갈이를
단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삼성이 기대했던 성적보다는 잘 나왔는데 물론 연패할 때 열 받았죠. 이제 그 올스타 브레이크 앞두고 연패를 할 때 와 근데 저렇게 코치진을 일거에 싹 갈아버리는 저런 결단의 배경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몇 가지 해석되는 이제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코치진 교체에 있어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면은 네. 지금 1군 선수단, 그러니까 주 선수단을 이번 교체를 통해서 이제 진입한 분들이 대부분 이종열 단장이 영입한 분들입니다. 뭐 정대영 감독, 강영식 불펜 코치, 뭐 오히려 전반기에 가장 사람들이 좀 아쉽게 지적했던 게 타격인데, 그렇죠. 이진영 코치는 그대로 1군에 잔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병규 수석이나 뭐 정민태 코치 이런 분들은 박진만 감독의 선택이었어요. 네. 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뭐 단장의 야구가 좀 더 구체화됐다. 네. 그런데 이 후반기 시작하면서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성적으로는 승패로는 다소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일단은 투수들의 세부 지표를 보면은 네. 선발 투수들이 승리는 들고 가는데 전반기보다 대부분 실점이 자책점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불펜 운영 순서를 좀 바꾸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올라간 거는 뭐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롯데전에서 이제 홈런을 많이 우리가 걷어왔죠. 뭘 해서 좀 치지 마. 좀 놔두라고. 21득점인가요? 올 시즌 최다. 나 정말 진짜. 근데 요 코치진 교체가 이제 네. 성패를 보기 위해서는 네. 요 지금 치열하게 가는 순위 싸움에서 뭐 기아전 거쳤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또 어쨌든 잡아야 되는 경기들. 이번 주가 특히 이제 순위표 아래 팀들이잖아요. 뭐 네. 한화, KT. 네. 이 팀들과의 승패에서 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경기 운영에서 이제 선발 투수들의 안정감과 불펜 안정감을 구축을 해낼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 드는 게 네. 코치진 교체하면서 네. 그 전반기에 굉장히 좀 혀를 막았던 네. 이제 키넌 맥키넌.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힌 걸 이제 막혀버렸어. 뚫어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수가 먹혀서 네. 요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로또 맞았습니다. 우리가 용병 이야기 뒤에서 또 자세히 나누고. 그래 이게 지금 제가 기록을 오기 전에 한번 뽑아 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일단은 타격 지표가 에버리지가요. 팀 타율이 꼴찌입니다. 예, 삼성의 선수가. 최하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2할 6푼 6리로 예. 꼴찌입니다. 예. 야 이게 참 근데 웃긴 게 팀 홈런이 1위예요. 예, 저희 어제 이후 어제부로. 1위로. 네. 네, 네. 171개. 근데 삼성이 팀 홈런이 1위인 게 언제적이야. 나는 참. 그러니까 이 말은 요것만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는 로또의 팀이 됐다. 짜임새는 없고. 이게 참 삼성이란 팀이 예. 이 적당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극단적이야. 압박 쓰면서 이제 홈런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예. 이제 뭐 어째 보면 뭐 공발포도 많이 섞여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팀 홈런 1위. 사실 좀 많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팀 타율은 꼴찌, 팀 홈런은 1위. 네네네. 그리고 투수 지표를 보니까 방어율 이제 팀 이제 평균 자책점이 4.66이에요. 뭐 중위권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지표를 보면은 상위권에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어쨌든 경기를 보는 저희 이제 느낌은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큰 거 한 방 탁 나오면서 역전 뭐 이런 경기들이 최근에 많았던 것 같아서. 이 팀 홈런이 이제 100개가 넘었죠. 111개인데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90경기를 넘어서 이제 100경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네. 경기당 한 개 이상 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팀이 홈런을 개수를 당장 지금 공동 1위가 NC인데 NC는 거포들이 굵직하게 있다면 네. 지금 삼성에서 팀 내 홈런 1위가 구자욱 선수입니다. 20개. 20개. 바로 뒤에 김용수 선수가 18개. 네. 이성규 선수 17개. 뭐 강민호 선수까지 이제 두 자릿수인데 11개. 이 무려 4명의 선수가 한 60, 70개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현도 있고요. 네. 15개. 이렇게 4명이 쳐버리면은 네. 왜 선수들이 상대 팀들이 어렵냐 하면은 보통 한두 명 피해서 이렇게 가는 투수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렇죠. 피할 수가 없다. 솔직히 이제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참 그렇고 참 좋은 친구였는데 네. 맥키넌 선수한테 어떤 상대 투수도 큰 거에 대한 위압감은 없었단 말입니다.
배트를 정말 잘 돌렸다는 느낌이 들어도 외야에서 잡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오히려 예전에 특정한 구질에 좀 약했던 이성규 선수가 그 구질을 극복을 해내고 상대가 별로 긴장 안 하고 시즌 초반에 만났던 김영호 선수가 홈런을 치고 또 김영호 선수가 다소 주춤했는데 강민호 선수가 요즘 쳐주고 이래 버리니까는 상대 팀들이 지금 굉장히 홈런의 그 질이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건 있습니다. 와 이게 강민호가 진짜 미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7월에 들어가지고 홈런 7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 이래 갑자기? 지금 매달마다 이제 친원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는 사실상 뭐 김원곤 선수 그리고 이성규 선수 지금 정말 물음표인 선수들이 갑자기 느낌표가 된 시즌이고.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 다음 달은 또 김영웅 선수가 또 몰아치고 그리고 이재현이 합류하면서 팀에 또 도움이 되고 사실 확실히 좀 홈런의 개수가 좀 늘어났다라는 증거는 이 팀이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확실히 이제 좀 장타 생산에 있어가지고도 뭐 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예. 최근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민호 내 친구 강민호는 태엽 논란이 있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위기의 요소가 보이는 게요. 네. 팀 타율 지금 최하이잖아요. 네. 팀 타율인데 네. 득점권 타율이 진짜 안 좋습니다. 어. 홈런을 잘 치는 팀인데 득점권 타율이 안 좋다는 거는 반대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로또 야구라는 로또 야구. 네, 뭐 치는 날은 확 치고 안 되는 날은 뭐 어떻게도 안 되고. 가을에 가면은 선수단의 피로도 높아지지만 집중력도 높아지거든요. 네. 집중력 높은 경기에서는 홈런이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투수들이 전력 투구하고 한 그렇죠. 경기에 막 내가 플레이오프 갈지 와일드카드 갈지 결정되는 경기에 어깨 갈아 넣거든요. 네. 그 공은 넘기기 힘듭니다. 그냥 원정도 있고 라팍에서 맨날 다 경기할 수 있지 않잖아요. 네. 팀 타율을 끌어올리고 특히 득점권에서 꼭 적시타가 아니더라도 이 나간 주자를 데려오는 야구가 되게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후반기에 제일 지금 팀에서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홈런 타자가 아닌 전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 토요일 날 경기에 우리가 홈런 막 어마어마하게 치고 20득점 넘겼잖아요. 그날 경기 포인트를 저는 김지찬 선수가 2루에 있을 때 경기 중반에 상대 폭푸트 때 3루까지는 가능하죠. 거기서 홈까지 들어온 그 주루가 이 그러니까. 경기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서건 기자님 말씀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이게 확실히 좀 뻥야구에 좀 심취. 뻥야구, 그렇지. 뻥야구, 그래 정확하네. 뻥야구에 심취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계속해서 야구 경기를 1회부터 9회까지 보지 않습니까? 좀 디테일의 야구는 조금 미흡하다. 예, 사실상 이제 이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의 리스크가 사실 기복이 정말 심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SK 맞아요. 팀을 보면 딱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SK가 한 이닝에 이제 점수를 한 점 짜라낼 수 있을 때는 희생 번트 해가지고 주자 2루 갖다 놓고 아니면은 저기서 뭐 엔드런 사인이라든지 그러면서 작전이 나오면서 2루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팀 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약간의 이제 정립해 나가는 한 점 낼 수 있을 때 한 점 이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 경기란다. 올 시즌 내내 이제 보이는 모습은 삼성은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적인 부분이 확실히 떨어진다. 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 볼 수는 없는데 언젠가 홈런이 터질지도 모르니까 보기는 보는데 답답한 상황에서 보게 만드는. 실제로 이제 저희 리그에서 번트 성공률이 이제 최하위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 있어가지고 팬들끼리 막 이런 걸로 많이 싸워요. 이제 번트 못 갖다 대는데 왜 계속 이제 박진만 감독님은 왜 계속 선수들한테 번트를 시키느냐? 저는 그 말에 사실 동의하진 않거든요.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는 팀 퍼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든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는 야구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모든 스포츠 중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전력에서는 좀 상당히 좋다.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 말이죠. 이게 팀이 계속 이런 분위기 하면 1번 타자 김지찬이고 1번 타자 번쩍임. 번트요? 저 김지찬인데요. 2번 타자 번쩍구. 번트요? 저 구자욱인데요. 이렇게 전원이다. 번쩍구 번쩍왕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상. 그래요. 이제 밸런스를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특히나 들죠. 이제 조금 길게 얘기하자면 포스트 시즌 만약에 저희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 팀 에이스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야구는 필요하거든요. 한 점 싸움이니까요. 네, 한 점 싸움이니까. 매번 이제 만약에 강타자 나오면은
만약에 퀵크 운영 가져가면서 한 타자 용도로 뭐 투수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잘게 잘라서 운영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디테일에는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듣는데 이제 아시아의 전환근 우리 이성규 선수 생각이 자꾸 나면서 우리 이성규 선수가 한 번씩 사실 이성규 선수를 칭찬할 때보다는 욕할 때가 좀 많잖아요. 왜냐면 안 보고 막 돌리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이제 와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성규 올 시즌에 절대 뭐 욕먹을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이제 예. 눈을 떴죠 이제 뭐 시즌에. 홈런 거의 뭐 이제 한 20개 정도, 예, 20개 이제 거의 다가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성규 선수는 뭐 팀 내에서 좀 굳은 일을 좀 많이 도맡아 하죠. 그러실까. 예, 사실상 이제 전문 경찰청에 있을 땐 유격수였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3루 갔다가 뭐 예전에는 또 1루 거의 뭐 지명수비라고 불릴 정도로. 외야도 가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야로 밀려나면서 네. 이제 코너 외야 보다가 이제는 또 올 시즌에 또 센터 수비까지. 그러니까. 센터 수비는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가긴 하는데, 맞아요. 예, 참 그런 부분에서 원래 참 야수 쪽에서 굳은 일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 예, 라고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김지찬 선수가 중견수 나올 때 제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시즌 초. 예, 어느새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이고 그죠. 그래도 네. 뭐 윤정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외야에 등장하면서 조금 그래도 팀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만 이제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일 핫한 소식이기도 하고, 야 이게 지금 카데 나이스, 루벤 카데 나이스. 야, 이틀 연속 뽕 맞았죠, 뽕 맞았어요. 지금 불방맹이 목이 이런 이유가 카데나스 때문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까? 카데나스가 예. 97년생이에요. 예, 27밖에 안 됐고요. 올 시즌 필라델피아 필리스 산하 트리플 A 팀에서 홈런 20개. 경기 수가 얼마 안 되는데 20개나 쳤고 여기가 제가 잘 몰랐는데 투고 타저 리그래요. 요 소속돼 있는 요 리그가. 예, 맞습니다. 진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일단 두 번의 홈런이 비거리가 어마어마하니까 땅땅 치킨존을 넘기는. 저는 살면서 예, 저도 야구 어릴 때부터 보면 한 20년 정도 봤거든요, 삼성 야구를. 예, 라팍 옮기고 나서 그런 홈런 처음 봤습니다. 와 어마어마한데. 예전에 삐렐라도 그 정도의 타구는 아니었는데 예. 와, 변하고 그냥 걷어 올려버리는데 포크볼을 잡아 끌더라고요. 예. 맞자마자 없어지더라고요. 맞자마자. 그 힘은 검증된 선수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인 타자들 특히 거포 유형 타자들 데려올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선구안이랑 컨택인데 그렇죠. 컨택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는 안타를 만들어낼 때 보면은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승부할 때 보면 물론 삼진도 당했지만 커트해내고 네. 공을 맞추고 따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아마 그 어쨌든 빅리그 경험이 없다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죠. 뭐 이 특히 시즌 중반에 외국인 선수 교체하는 건 약간 쇼핑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것 중에 결제를 뭘 할지를 고르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 빅리그 출신들이 그거잖아요. 저는 약간 보기에는 네. 남들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고 네. 와 뭐 걔가 왔어 이러는데 네. 걔가 와서 못해. 네. 그러면 약간 그거예요. 잘 뭐 집에 하나 사놓고 안 쓰는 명품 같은 느낌인 거죠. 별로 쓸 데는 없어. 맞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나갈 경기가 없어. 막 얘가 한국 네. 시리즈 가면은 진짜 날라다닐 것 같지만 우리 팀 한국 시리즈에 못 가. 위협감을 주면 뭐예요? 우리 팀은 걔만 걸으면 그 다음 애들이 위협감이 아무도 없어. 그런 선수와 네. 지금 카데나스 선수 같은 경우는 빅리그 경험이 없을 뿐더러 마이너에만 있다 보니까는 네. 한국에 올 때 조건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지금 네. 본인의 열의가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네. 1차 지명 받은 선수의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지금 야. 우리 리그를 뛰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는데 네. 모든 지표의 능력이 나쁘지 않다. 이거는 그럴까요? 복이죠, 복. 물론 이제 한 8월 초쯤 되면 위기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인 스윙 패턴이라든지 구질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타 팀들이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네네. 그때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이겨낼지가 이 올스타 브레이크에 맞아 과감한 교체를 단행한 삼성 코치진이 네. 빛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력 분석에 능하고 그런 데이터, 수치, 야구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단장의 야구가 성공할 것인가가 같이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카데나스 선수 성공해야 사실 그냥 가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가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은 그 투수들이 처음 보는 선수니까 내가 뭘 던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분명
그 분석을 당한 다음에 야구가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도 분석이 없지 않죠. 근데 전전하는 선수들이 많고 네. 콜업됐다가 다시 마이너 오고 이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리고 선수들이 특정 선수를 이 선수를 뭐 어떻게 상대한다기보다는 자기 구위를 보이기 위해서 던지는 투수들이 많거든요. 경기가 아니라 자체가.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약간 쇼케이스 같이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20개 홈런 친 거랑 승패가 걸린 경기에서 네. 뭐 개인적으로 위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롯데의 마무리한테 네. 김원중 언니한테 그런 큰 홈런을 치는 선수가 우리 리그에 많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겁니다. 김원중의 포크볼을. 그 포크볼 진짜 떨어지는 볼도 네. 와 그걸 걷어가지고 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풀카운트에서 그것도. 네, 그렇죠. 풀카운트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장타력도 보강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맥키넌 선수, 그러니까 지금 뭐 박병호 선수 우리가 영입했지만 사실 박병호 선수의 기량이 전성기 때만큼 올라온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확실한 거포가 필요했는데, 근데 저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중앙심 타선을 잡아주면 이성규나 구자욱이나 이런 여러 선수들도 같이 다 홈런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갈 그렇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SK 느낌 나는 거예요. 예전에 네. 한 2, 3, 4, 5, 6까지가 누구도 못 쉬어가면 모두 다 홈런타자. 예. 승부를 피할 곳이 없다. 지금 삼성의 타선만 놓고 보면은 네. 타선의 구성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상대팀이 곤란한 게 일단 1번 이제 김치차 선수 먼저 나오잖아요. 네. 상대 투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짜증나죠. 존이 작죠. 네. 그렇죠. 존을 세밀하게 시작했는데 컨택 좋은 뭐 구자욱 선수 나오면은 자꾸 맞춰. 그렇게 이제 가면은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4, 5, 6 가는데 막 카데나스 선수 홈런 치죠. 김영우 선수도 어쨌든 지금 20개가 임박했죠. 이성기 선수 팔뚝 보면 무섭죠. 강민호 선수 갑자기 더워졌는데 방망이 더 뜨겁죠. 보닝하고 있죠. 야 이러면 이제 팀이 되는 팀이 될 수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또 퓨처스에서 또 콜업된 김현준 최근에 또 4안타 또 때려냈고 그러게요. 예, 나름의 또 좋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풀릴 때 좀 잘 풀리는데 그래도 뭐 잘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아직까지도 뭐 한 50게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 팀이 올 시즌 참 보이는 희한한 패턴이 연승이랑 연패랑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네. 사실 삼성 야구만 보면 이 정신의 병목이 딱 좋습니다. 예, 뭐 4연패 했다가 5연승 했다가 네. 또 4연패 했다가 5연승 했다가 그러니까. 평타가 없어. 2승 1패씩만 하라고 해. 꾸준하게 위닝 이렇게 가면 될 걸. 왜 그렇게 연전 연패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삼성 팬들만 좀 약간 힘들죠. 네, 우선은. 팬들도 힘든데요. 이 연승 연패가 반복되는 패턴이 네. 굉장히 팀한테도 피로도가 크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탈 때 이어가야 된다는 한 3연승 정도 하고 나면 네. 선수단 분위기에 굉장한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흥도 나지만 혹시 내가 무슨 사소한 징크스라든지 사소한 흐름을 끊는 행동으로 이 연승을 끊는 죄인이 자기가 된다라는 부담이 하나 둘씩 퍼져나가거든요. 지금 5연승 가면 다 긴장하잖아요. 6연승이 없거든. 그렇죠. 그 6연승 못 만들까 봐 다들 부담스러운 겁니다. 뭐 연패 마찬가지죠. 연패 이어지는데 연패 분위기 좋은 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팬들한테 뭐 비난도 있고 그러나 또 올 시즌 성과도 내는 박진만 감독부터 코칭이 제일 힘듭니다. 이럴 때 연승할 때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 다음 경기 또 이겨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 그 뭐 흔히들 야구 해설자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연승 길면 연패 길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시즌 삼성처럼 그거를 쭉 구현하는 팀을 본 적은 잘 없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해 보면은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감독이 이런 말하면 팬들이 분노하지만 버리는 경기는 버리고 네네. 힘을 줘야 되는 경기는 버리고 이게 좀 뭔가 좀 시즌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연전 연패를 이어갈까 그 계산이 안 되고. 그게 사실 뭐 네. 박진만 감독 입장에서도 머리가 많이 아플 압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러니까 연전 연패에 이제 언제나 흥분할 수밖에 없는 불방맹이 이 시즌 내내 목이 쉴 수밖에 없는.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저 이제 좀 약간 미친 놈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정말로 이 삼성 야구만 보면 예,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하위권에 있으면은 또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연전 연승을 하니까 사람을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화가 나든 너무 기분이 좋든 흥분을 시키니까.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 뭐 연패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뭐 순위에 랭크가 돼 있고 이제 내려갔겠나 싶어서 순위표를 디벼 보면은 아직까지도
왜 우리가 3위지? 예. 이런 느낌입니다. 리그가. 그렇더라고요. 네, 현재 리그. 엎치락 뒤치락 한 것 같은데도 대충 다들 팀이 이렇게 승률이 비슷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중상위권. 그러니까 압도하는 일단 선발 투수가 좀 없죠 리그에. 뭐 기아 정도가 이제 좀 선발 투수진이 진짜 압도감이 있고 당장 LG만 해도 지금 외국인 투수 바꿨잖아요. 킬리. 뭐 많은 LG 팬들의 심금을 울린. 삼성이 오히려 지금 선발진을 안 바꾸고 있죠. 두산도 바꿨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외인 투수를 바꿨다는 거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패를 끄는 힘도 연승을 이어갈 힘도 기가 어려운 리그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에이스가 부족한. 그러네. 얘 나오면 오늘 좀 접자. 이게 지금 뭐 누구 보고 그렇게 접겠어요. 니포트나 벤데럴크 같은. 그 옛날 얘기죠, 진짜. 저희는 뭐 삼성 시점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시즌이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리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역대급 순위 싸움이 되지 않겠나 올 시즌 자체는. 지금 아무도 포기 못하는 시즌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마저 지금 5위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KT도 반등이. 그렇죠. KT, NC가 하여튼 지금 슬슬 가을 모드 들어와 있고요. 두산 살짝 지금 흔들리죠. 뭐 중위권도 그래요. SSG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롯데 팬들은 지금 가을 야구 아무도 안 났습니다. 뭐 하나 팬들 마찬가지고요. 그 약간 뭐 아무도 마음 편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표에서 그나마 플러스 마이너스 한 2계단 정도 폭에 있는 팀은 기아랑 키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뭐 삼성, LG 뭐 아니면 저 아래 뭐 롯데 하나 언제 어디에가 있을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발진 점검이 좀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선발의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리그가 외국인 원투퍼치, 원태인, 좌승현, 백정현 이 정도로 지금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고 뭐 황동재 같은 젊은 선수도 이제 스윙맨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임시 선발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의 원래 팀 컬러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허삼영 감독 시절에 잘 나갈 때는 이제 선발 야구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선발 야구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 우리 중계 보시면은 무슨 뭐 월간 뭐 웰빙 톱 랭킹 뭐 탑 플레이어 뭐 이런 거 보면 아무도 없어. 투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발이 약하다는 느낌 못 받고 이 전부 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올 시즌 선발로 보니까. 사실 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발 코너 시볼드도 시즌 초반에 많이 좀 부진했었어요. 그렇죠. 키움은 억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레이에스가 그때는 이제 좀 호투를 보여주고.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태인의 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또 황동재라는 또 스윙맨 그런 선수가 좀 나타나고 이게 올 시즌은 참 신기한 게 삼성이라는 팀은 손뼉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 이런 에이스 없겠지만 작년에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뷰캐넌 수아레즈, 류수원, 예, 3명의 그런 에이스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4선발 올해 이승현 카드, 이승현 선수, 이승현의 활약 덕분에 사실 팀이 요 위치에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투수로 성장할 저는 잠재력이 보입니다. 불펜 때는 답답했거든요. 저는 이승현 선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구속에 있어서 작년 시즌과의 그렇게 이제 변화는 좀 없는데 올해 들어서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의외로 선발로서 첫 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이제 이닝 히팅이라든지 뭐 경기 풀어 나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올 시즌은 뭐 과연 이만큼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약간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 이렇게 꾸준하게 오모원 역할 해주고 물론 기아전에서는 뭐 조기에 내려갔겠지만 그 단 몇 게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균 5이닝 정도 오모원 역할은 해주고 내려갔고. 좌승현 선수 이제 이렇게 좀 탄탄하게 나간 거에는 저는 일단은 그 좌승현 선수의 이런 안정적인 궤도 진입만 놓고 봐도 정민태 투수 코치 영입이 성공적이라는 생각은 해요. 워낙 그 선수 시절 경기 운영을 잘했고 선발 투수로서의 모든 역량을 갖춘 코치로부터 선발 수업을 받았다는 게 컸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반대로 이제 또 그 퓨처스에서 정대영 감독이랑 강영식 코치가 진짜 투수들 조련에는 업계에서 이 평판이 높아서 여기저기서 탐을 냈다고 합니다. 올 겨울 스토브리그에 숨겨진 이 코칭 스텝 싸움에서 여기서 이제 삼성이 이긴 건데
사실 퓨처스에서 어떠한 효과가 보이는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황동재 선수라는 생각을 해요. 황동재 선수가 이제 1차 지명이었고 원태인 네. 선배 바로 후배여서 원태인 선수를 이제 선배로 두죠. 근데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 비슷한 기운이 느껴질 거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데뷔하고 뭐 선발로 좀 좋았던 시즌도 있지만 대체로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좋죠. 야 이번 시즌 완전 다른 투수의 느낌? 그거 좋더라고요. 저 보니까 이제 황동재 선수가 이제 팔각도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타점이 좀 높았는데 릴리스가 네. 좀 많이 높았는데 팔각도를 좀 낮추면서 그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토미존 서저리 이후에 재활 후의 첫 시즌이고 그 토미존 수술 이후에 바로 이제 1년 차 때 그때 구속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해요. 내후년에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팔각도를 조금 낮추고 나서 확실히 이제 직구 스피드도 많이 늘었다. 올 시즌에 147까지, 그러니까요. 예, 믹스까지 이렇게 좀 나오고. 시인하니 이게 비율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도 황동재 선수를 참 보니까 좀 코칭 스텝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예, 은공이 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도 그 되게 힘든 시간 좀 보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그 본인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좀 기대와 믿음이 컸던 기간이 있었고 이렇게 올 초에 캠프에서 자기가 어쨌든 그 선발 자원 내지 1군의 그 고정 자원으로 뽑히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것을 극복해낸 거는 뭐 코칭의 도움이든 본인의 역할이든 아니면 주변의 도움이든 어쨌든 이겨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겨냈다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멘탈이 좋은 친구입니다. 뭐 좀 엉뚱하고 사고도 치지만 기본적으로 멘탈이 투수로서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좀 저는 그 황동재 선수 같은 투수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태인 선수도 항상 믿는 이유가 멘탈이 좋거든요. 네. 그 과거에 이제 우리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들 중에 멘탈이 좀 안 좋은, 멘탈이 약하거나 예민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윤태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투수들이 공이 좋고 잘 던지는 나는 팀을 구원을 하지만 네. 그 반대로 사소한 실책이라든지 플레이상의 타자로서 아니면 수비수로서의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 저 투수가 얼마나 부담을 느낄 것인가. 근데 보니까는 지금 황동재 선수 이제 경기의 그 사이사이를 보면은 경기장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뭐 순간 위기가 있어서 뭐 실점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데 있어도 꼭 그 관계됐던 수비수로 그러면 꼭 네네.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네. 모습들이 네. 아 참 저 선수는 잘 크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선발 투수진은 어쨌든 그 처음에 5선발 경쟁을 하던 뭐 이호성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은 지금 조금 이제 스윙맨 역할로 이제 내려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황동재 같은 선수들이 이제 메워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누가 조금 부진하면 누가 또 메워주고 이게 이렇게 해성처럼 자꾸 이제 2, 3, 4에 백업들이 나타나는 또 백업이 또 주전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래 되는 집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말이죠. 임창민, 김재현,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3인방 필승조가 시즌 초반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김재현만 나오면 이 TV를 또 꺼야 되나? 왜냐하면 초반에 실점할 때는 마음의 데미지가 좀 덜한데 7회 8회 승부처에서 자꾸 실점을 하니까 야 이거 작년에 그 PTSD가 떠오르잖아요. 작년, 재작년 불펜 정말 힘들었죠, 저희.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전반기 막판에는 5연속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펜이 예. 다 터진 거죠. 맞습니다. 5연속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불밤에 이제 방송 보니까 분개를 막 하던데 네. 지더라도 똑같아. 임창민, 김재현, 오승환을 계속 같은 패턴으로만 다른 플레이 B가 없어. 아니 근데 뭐 저희 뭐 말 그대로 필승조 인기모 체제로 올 시즌 뭐 가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필승조인데 뭐 믿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말고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팬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정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게 크지만 어쨌든 오승환 선수 지금 세이브 1위. 그렇죠. 그리고 김지훈, 임창민이 홀드 1, 2위. 근데 그 올 시즌 초에도 이 마무리 투수 3명을 다 영입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마무리가 셋이면 누군가는 셋업이고 또 누군가는 그 앞에 나서야 되는데 이 관계와 교통 정리가
아무 데미지가 없을 것인가. 어허. 물론 오승환이라는 역할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마무리는 뭐 근데 그래도 또 그 앞에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는 적응기였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어쨌든 뭐 김재훈 선수든 임창민 선수든 자신들이 안 해본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7회에 나오고 뭐 8회에 나오고는 본인들도 9회에 나오던 사람들인데 네. 그 경기에 대한 셈법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서를 계속 똑같이 갔는데 뭐 후반기 돼서 바꿔도 그닥 또 효과가 없더란 말입니다. 네. 근데 다행이라고 여긴 지점은 김지훈 선수는 좀 예민한 성향이거든요.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리고 임창민 선수는 원래 성격이 좀 더 대범합니다. 그런데 이 투수들의 패턴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 투수가 느낌이 비슷해서 타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거의 공략을 해서 들어오니까는 네. 크게 다른 변수가 없다는 거죠. 뭐 왼손 오른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이드암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허. 그리고 구종이 다양하지도 않고 약간의 구위와 제구인데 제구가 흔들리는 날은 그냥 와라락. 네. 근데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투수들을 상대하는 상대 팀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공을 많이 보고 그렇죠. 왜냐 이 투수들은 코너워크를 할 것이다. 최대한 보더라인에 걸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투수들이 세 명 다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있죠. 예. 네. 작년과 올해 이 ABS가 도입된 이후로 예. 젊은 투수들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나이든 투수들의 수치가 다소 감소했답니다. 이 특혜 논란이야. 아니, 근데 심판의 마음이란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좀 오랜 시간 같이 봤던 선수가 던진 공은 좀 더 넉넉하고 아유 묻었네. 스트라이크 전에 묻었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한간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고요. 뭐 신인한테는 좀 박하고 외국인한테 박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저는 예. 그 시즌 초반 지표가 그렇긴 해요. 진짜 젊은 타자들의 지표가 다 좀 올라갔고 시즌 초반 네. 젊은 투수들의 지표가 많이 올라갔답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이제 약간의 야구란 종목이 가진 권위성이 좀 있죠. 권위성이 있잖아요. 뭐 그 어떤 면에서는 네. 축구 같은 경우는 대체로 퇴장의 요건이 정해져 있죠. 뭐 심판범에 손을 대면 바로 카트 나오고 이런 것들. 네. 근데 야구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퇴장이란 거는 비디오 판독 항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헤드샷이랑 100% 퇴장. 근데 그런 어떠한 그 나머지의 퇴장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의 심판의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권위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올해 우리 팀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이 판정하시는 분들이 규칙을 몰라가지고 막 이승엽 감독 올해 몇 번 퇴장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심각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권위가 있는 사람과 권위가 덜한 친구들한테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좀 이득과 불이득이 조금은 영향을 줬는데 그거는 적응기가 필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무슨 자기한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거 스트라이크 줬던 코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본인도 이제 현장에서 당황하고. 네, 근데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후반기 들어서 적응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 기본적으로 네. 이 짬바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분들 아닙니까? 경험이야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적응의 문제지 적응만 하면은 분명 안정감이 있을 거고 가을에 가서는 오히려 이 셋이 더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가서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확실히 좀 네. 김재훈 선수를 좀 보니까 예, 확실히 이제 연투할 때는 스피드가 좀 많이 안 나오고 그죠. 보지는데 공속 자체가 떨어지죠. 한 3일 4일신 김재훈은 맛있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직구 구속이 나와줘야 다른 변화구도 다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7, 8, 9 하지 말고 뭐 화수목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수요일 던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좀 느껴지는 게 네. 이제 서검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유형 자체가 얼추 비슷해요. 임기모 자체가. 예, 저는 그래서 올 시즌에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투심 볼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최지강 같은 경우에는 릴리스라든지 그리고 최지강은 완전한 파워 피처예요. 그것도 이 김태훈이 돌아오고 만약에 최지강이 필승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더욱이 좀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사실상. 네. 예. 이 지표가 되게 신기한 게요. 네.
그 WHIP라고 하죠. 이닝당 출루 허용률. 뭐 이닝이 적긴 한데 삼성의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낮은 선수가 누굽니까? 황동재입니다. 그래요? 2등이 누군지 아세요? 김태훈이에요. 3등이 컨트롤이 그닥 우수하지 않은데 최지강입니다. 이 셋이 볼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덤비는 싸움 닦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김재윤 자체는 몰라요. 라팍을 써서 그러는지 제가 그것도 있죠. 라팍도 크죠. 김재윤은 KT 있을 때 분명한 이제 파이어볼러 유형의 투수였는데 너무 피 홈런을 의식을 하는지 초구 카운트 잡으러 가는데 포크볼 2개 카운터 몰려서 직구 하나 때려 넣다가 직구 타이밍 맞아. 약간 요런 패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포스트 시즌부터 좀 그런 낌새가 좀 보였는데 그렇죠. 맞아 나가면서 그 정신적 내상을 좀 입었는지 피해가는 패턴에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비하면 그런 모습. 라팍의 그것도 크고요. 근데 뭐 갑자기 담장을 뭐 밀 수도 높일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적응해야죠. 근데 다행히 이제 삼성 구단에서 이제 올해 신경 쓴 것들 중에 하나가 초반보다는 지금 피홈런이 뭐 기아전 때 좀 많이 무너졌지만 피홈런이나 피안타율이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 게 문화 차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라팍 마운드에 대해서 진짜 외국인 선수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이제 발을 딛는 쪽이 무너진다. 그거 저 중계 중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구단 관계자나 구단의 수뇌부가 야구인 출신이 아니시면 그거 좀 더 갖다 놓고 이랬는데 거의 미국 가고 막 오만 노력을 해서 그거를 싹 지금 바꿨어요. 그거 이후로 사실 외국인 투수 둘은 올라온 것도 큽니다. 코너 선수가 자꾸 자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건 싹 사라졌죠. 근데 그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뭐 김재훈 선수나 뭐 이렇게 마무리 쪽에서도 피홈런이 나왔던 이유도 그런 지점도 좀 없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힘을 확실하게 실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니까. 다 참고 던지는데 예민해 보이잖아. 나 이거 때문에 못 던진 거라 얘기하면 저 형은 나이도 많은데 왜 안 참고 던진데 그런 게 싫은 거지. 근데 그런 건 얘기를 하고 개선해야죠. 왜냐면 본인이 KT 때보다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개선된 것이 이제 효과로 돌아온다는 좀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즌 중반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승조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기존 작년에 삼성에서 필승조하던 선수들이 좀 더 토종이라고 표현은 좀 웃긴데 하여간 원래 삼성에서 필승조 하던 안 좋았던 시절에 필승조 하던 그 선수들이 지금 좀 더 올라와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우승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은 최충현 선수도 올라와주면 참 좋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불펜이 됐든 선발이 됐든 제일 좀 회복됐으면 그 정민태 투수 코치가 좀 개조를 해줬으면 좋겠는 선수는 최채영 선수인데 자완으로 10승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백정현 선수가 언제까지 저렇게 잘 던질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 최채영 선수는 지금 가비지닝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회전조로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를 빨리 왜 군대에서 뭐 한 거야 도대체? 할 수 있어. 본인 자체는 그 멘탈은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이렇게 좀 깨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딘가 딱 걸렸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안 풀리는 뭔가가. 근데 팀의 왼손은 반드시 뭐 선발이든 불펜이든 무조건 필요한 자원이고요. 본인이 어떤 지점에 각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최채영 선수 지금처럼 활용하는 건 너무 아깝죠. 그렇죠. 우리가 좋았던 적을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올라와야 될 때기는 한데 사실상 뭐 구단에서도 이제 최채영 선수 이제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오신을 좀 준비했는데 뭐 기대보다 못하는 것 또한은 마침 좀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냥 쉰다 생각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원점에서 모든 걸 다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이번 시즌 솔직히 뭐 다른 선수들도 다 힘내고 있으니까 선발 로테이션 복귀해야 될 선수니까 마음을 좀 크게 잡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자 쪽 좀 볼까요? 타자 쪽 보면은 박병호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몇 경기 제가 직관 간 경기에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최근에 박병호 선수 조금 주춤했고 에버리지도 2할 간신히 넘다가 이제 지금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져 있고요. 이성규 선수가 대약진하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눈 감고 막 돌리지 막 이렇게 보일 때가 또 있고 뭐 이재현, 김영훈, 구자욱 이렇게 고루고루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좀 짜임새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우리가 초반에 했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후반기 키맨을 이제 김지찬 선수로 저는 예. 오히려 보셨고 우리 불방맹이님은 후반기 우리 타격의 키맨을 타선에서요. 네, 타선에서. 저는 후반기의 키맨은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야수 쪽에서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뻥야구를 한다라고 해서 홈런으로밖에 뭐 점수를 못 낸다. 뭐 솔로 홈런 3개 치면 3점 홈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후반기의 키맨은 사실상 저는 이제 요 시점에서는 김현준이라고 봐요. 오. 네. 물론 이제 루벤 카데나스라고 할 수도 있긴 그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현재 구자욱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2주인데 저는 2주 그 이상으로 보거든요. 너무 안 좋은 데를 좀 맞아. 종아리에 지금 예. 부상이 심합니다. 딱 예. 지금 요 시기가 상당히 이제 선수단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버텨야 되는 요 시기인데 지금 또 상황은 기회는 또 왔습니다. 네. 예, 약간 좀 팬심 또한은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구자욱 빈자리 뭐 윤정빈도 있고 김현준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이제 김현준이 약간 반등을 해줘가지고 네. 작년 시즌에 그 김현준 그 느낌만이라도 그 아름다운 한 달이라도 좀 해준다라고 하면 팀이 완전히 좀 바뀌지 않을까. 예. 생각해보니까 그는 그 테이블 세터진에서 작년엔 그 김성윤 선수가 의외로 그쵸. 반등을 해가지고 네. 잘해줬는데 뭐 그때는 우리가 똑딱이라고 팀을 또 비하하기도 했는데 지금 또 똑딱이가 그리워 또 그렇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올 시즌 딱 첫 해 개막전 할 때 딱 보면 김현준이랑 카드는 상수 카드였거든요. 그렇죠.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예. 주전으로 계속 나왔고 개막전 날은 또 거의 팀 역전승 이끈 주역 중 하나였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덧 좀 부진하더니 뭐 하나 정은원하고 뭐 트레이드 썰이 돌고 예,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이제 없던 일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최근 경기에 반등을 했으니까 예. 김현준 선수는 그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은 뭐 훌륭한 선수인데 네. 약간 본인 스스로 좀 안 좋을 때 탈출의 취약성이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는 거를 난 뭐 다음에 잘하지 뭐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지? 이런 좀 그런 것들에 되게 스트레스 혹은 그걸 극복하는데 부담이 큰 모습이 있는데 네. 물론 야구에 대한 열정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선수고요. 네. 이 포지션을 이제 올해 바꾼 게 좀 네. 독이 된 것 같긴 해요. 초반에 김지찬 선수 중견수로 나오는 네, 뭐 이거는 사실 김지찬 선수 2루 수비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구단에서는 살리려고 한 조치인데 또 이게 피해가 된 거죠. 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지찬의 이제 외야 전향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성기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 김지찬 선수를 이제 타선에서 빼기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근데 오키나와에서 네. 내야를 쓰려고 무수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술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비 훈련 경기도 아니에요. 청백전도 아니고 연습 경기도 아닙니다. 수비 훈련 하는 걸 보고는 일단은 이루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캐치와 푸더크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송구가 그 본인도 그게 이제 똑같아요. 김현준 선수가 예를 들어 그 타격에서 그게 발목을 잡았다면 김지찬 선수는 지금 내야가 그 어딘가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이 선수 능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이겠죠. 토스를 송구하는 것도 빗나가는 걸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에 자기가 이제 이게 뭔가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공만 잡으면 그 선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쪽으로 오지 마라. 그럼 자기 쪽으로 또 뒤에 오거든. 네. 그런 것들이 요 우리 흔히 굴비즈라고 부르는 네. 요 친구들이 다 하나씩의 그게 근데 그 나이에 이제 야구한 지 이제 5년도 안 된 뭐 이런 선수들이 뭐 5툴 돼 있고 막 모든 걸 다 잘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10년 넘게 야구한 선배들이 뭐가 돼요 또. 그럼 이종범이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지금 성장 과정이고 팀에서도 뭐 일단은 지금은 시즌 중이니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김지찬 선수를 막 개조해가지고 내야로 보내다가 타격까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김현준 선수 뭐 지금 코너웨어 가고 근데 다시 복귀해서 이제 적응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요 체제로 가고 올 겨울에는 이 선수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김지찬 선수 내야가 사실 더 어울리긴 해요. 네. 저도 그래야죠. 저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김지찬이 2루에 있을 때 참
팀이 퍼즐이 좀 맞아진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전부 다 이제 외야 자원 이성규도 지금 외야 밀려났고 윤정빈도 1루 되는데 지금 이제 외야 코너에서 이제 한 번씩 또 센터 수비도 보더라고 윤정빈 선수가 한 번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요 얘기가 나와서 가는 거지. 사실 뭐 원래 뭐 스프링 캠프 때부터도 이제 김지찬 선수가 원래 내야수로 저는 네, 1루수로 시작은 했어요. 시작할 때는.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이제 시범 경기 때부터 이제 외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하여튼 좀 어렵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극복해내야지만 좀 팀이 좀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입스를 그 얼마 전에 홍성훈 선수 옛날에 네. 두산 베어스 있었던 홍성훈 선수가 하는 얘기가 본인도 포수에서 지명타자 전향할 때 네. 입스 때문에 이제 도루를 못 잡으니까 결국 이제 김경문 감독이 너 그냥 포수하지 말고 포지션 바꿔라.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에 김경문 감독의 눈이 정확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스 걸린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그 입스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급조차 안 한대요. 다른 걸 더 많이 잘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다른 걸 열심히 시켜가지고 잘하는 걸 위주로 이제 선수 멘탈을 보존해 주는데 우리는 입스 걸리면 송구천개 오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될 때까지 해. 근데 이제 정신적 내상은 더 쌓여. 혹은 연습 때는 잘하다가 경기 가면 바로 또 그게 입스잖아요. 예. 그게 이 야구란 종목 자체가 가진 또 매력이죠. 왜냐면 멘탈적인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일단 타격부터 투구와 타격부터가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의 싸움인데 내가 잘 치는 코스에 잘 치는 구질을 안 던지겠지와 내가 그걸 언제 던질지 넌 모르지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야 수비 같은 경우는 생각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자라도 한 명 나가면은 각각의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뭐 번트가 나왔을 때, 히트앤드런이 나왔을 때, 도루가 나왔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경기를 소화한다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되고 그게 뭔가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찬 선수가 내야에서 2루나 3루 뭐 이런 데를 봐주면 정말 삼성은 라인업 짜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김지찬 카드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이런 말씀 좀 드리거든요. 이제 허삼영 감독 시절부터 엄청 굴렀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뭐 좌타자 약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스위치 히터 시키고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실책 하나 하고 나서도 한 번씩 이제 젊은 선수만 좀 케어 좀 해주고 한번 빼주고 해야 되는데 좀 약간 강하게 키우는 그런 경향은 또한 있었었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심리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저의 추측인데 예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실책을 처음 했던 경기 아마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누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누구보다 악바리 근성을 가진 선수니까 그렇죠. 뭐 중고교 그 초교 때부터 축구할 때 야구할 때 커오면서 그 작은 신체 조건 극복하려고 얼마나 맞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타석에서 보면은 저는 어찌 보면은 홈런을 한 15개 치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팀에 갇히는 큰 선수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석에서 상대 투수를 괴롭히고 어쨌든 출루를 해내고 출루를 한 다음에 또 괴롭히고 이 감독 입장에서는 김지찬 같은 선수는 상수로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지명타자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찬의 지명타자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깝죠. 예. 근데 뭐 워낙 써야 되니. 없으니. 지찬아 대충 던져. 대충 던져야 돼. 잘 던지려고 하니까 실수하는 거야. 대충 해. 실책해도 돼. 괜찮아. 너무 잘 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윤수 선수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불펜 부분에 이제 후반기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우리 팀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불펜 핵심맨을 한번 꼽아보려고 김윤수 선수가 이군에서 제가 몰랐는데 선발로 변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던졌대요. 어마어마했죠. 네, 잘 던져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올리겠다 해서 올렸는데 팀이 지금 불펜이 부족해. 선발은 의외로 또 빡빡하고 그래서 팀 사정상 본의 아니게 또 불펜으로 지금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4사구를 남발하면서 옛날 김윤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 개인에게 얼마나 이게 좀 못할 짓을 한 건가 팀이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지금 필승조도 뭐 수치상으로는 홀드가 뭐 1위고 2위고 뭐 세이브 1위고 이렇지만은 필승조 외에는 누구를 올려도 다 TV를 꺼야 되나 불안감을 준단 말이에요.
좀 불펜 누가 좀 이렇게 핵심 자원이 돼야 될까요? 후반기에. 김윤수 선수는 저는 일단은 불펜보단 그래도 선발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김윤수 선수가 물론 상무에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막 두 자릿수 경기마다 삼진 잡고 뭐 150 던지고 이런 150 보면 이렇게 그 정확만 찍히면은 좀 찌릿찌릿하잖아요. 그 속도가 주는 압도감. 근데 김윤수 선수가 뭐 또 다들 군대가 요즘 짧은데 이렇게 기억들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제구는 그렇죠. 예. 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잘 던져주면 고맙고 안 던지면 오늘 좀 안 좋구나 이랬는데 그 군대에서 제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퓨처스에 많은 1군에서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좋은 자원들도 있고 좋은 타자들도 있지만 퓨처스에서 마운드에 오르는 김윤수와 1군 무대에 마운드에 오르는 김윤수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퓨처스에서는 일단은 타자들이 대체로 1번서부터 9번까지만 절반 정도는 1군 무대를 시험을 통과해야 오는 선수들이고 그러다 보면 훨씬 자기가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죠. 힘차게 뿌려도 제구가 잘 됩니다. 코너 한가운데 들어가도 뭐 7팀은 쳐봐라 이런 마음으로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퓨처스에선 1군 무대에서 특히 불펜으로 올라왔을 때 7팀을 쳐봐라 치기 빵 그럼 치면 안 되는데 승부처인 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쫀이 이제 요만해진 거죠. 몰리게 되고 김윤수 선수는 이승현 선수와는 다른 형태로 선발을 통해서 그 어떠한 구질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펜으로 돌리는 건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불펜이 본인한테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잘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고 과거에도. 그리고 뭐 박진만 감독 자체도 이제 김윤수 선수를 이제 선발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윤수의 가치를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최충현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18시즌 최충현 제외하고는 이 우리 뭐 파이어볼러들이 사실상 없는 것 또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윤수야 김윤수 전용일만 세고 그래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150을 던지는 불펜이 우리에도 있다. 저희는 그냥 맥시멈 141, 139 딱 요 정도인데 확실히 이제 스피드 나오는 선수도 있고 물론 퓨처스의 그 김성경 선수라고 기사 봤습니다. 파이어볼로 김성경 선수 또 하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그때 이제 한 17시즌, 18시즌 그때 한 번씩 김윤수 나와가지고 한인이 딱 막아줬던 그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팬들의 좀 기대치가 참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제 지금 경산에 ABS가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도입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에 이제 전국 이제 퓨처스 리그에 ABS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이제 첫 피칭이었잖아요. 첫 등판에서 얼마나 좀 떨렸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윤수를 엄청 좋아해서 퓨처스 경기 중계하는 날이면 무조건 중계하고 윤수 선발인 날이면 무조건 피칭하는 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확실히 컨트롤에 있어서 예전에 그 김윤수가 아닌데 확실히 때릴 수 있네. 그리고 원래는 그 하이 패스트볼을 엄청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슬라이더, 커브도 이제 치고 하는데 하이 패스트볼이 사실상 원래 ABS 존이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상단 원래 시즌 초반에 원태인이 ABS 존의 상단을 좀 잘 공략을 했었거든요. 윤수가 조금만 한 번 더 콜업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뭐 선발로 활용을 하겠지만은 뭐 당장의 선발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수 선수가 옛날에 그 LG의 그 라다멜 리즈라고 제구는 안 되는데 막 그냥 폭탄을 던지니까 승부를 못하던 갈팡질팡하던 그 선수 유형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 타자한테 포볼을 주더라도 뭐 다음 타자랑 승부 잘하면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승부초에 불펜이 나오면은 주자 한 명만 나와도 갑자기 경기 흐름이 바뀌고 이러니까는 여유가 없잖아요. 상대팀 더가웃으로 가보면 김윤수 선수가 이제
약간 뭐 우리가 추격하는 상황 이럴 때 마운드에 나왔어요. 네. 어지간하면 웨이트 사인 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는 예를 들어 그 라인에 살짝 거치는 좋은 공을 던졌는데 그게 볼이 되는 순간서부터 투수들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거는 컨디션이라든지 그날의 대기질, 뭐 습도 이런 거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선발 투수가 경기 초반에 그렇게 보더라인으로 들어오면은 타자들도 공격하죠. 근데 경기 중반에 심지어 그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벤치에서 웨이팅 사인 주면은 네. 기다렸는데 투볼 원 스트라이크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최소한 그러면은 팀이 아예 넉넉하게 이기고 있거나 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데 선발 내려갔을 때 약간 뭐 롱릴리프처럼 한 2, 3이닝 네가 그냥 책임지고 마무리한테 가자. 그렇죠. 뭐 요렇게 해서 조금 그 적응을 할 시간을 줘야지 네. 타이트한 상황에 내는 건 저는 파이어볼로 중에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투수가 아니면은 그거는 그 위험성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젊은 선수는 네.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때 기아전에서 예, 정말 타이트한 상황이 2점 차였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황동재를 붙이고 그래도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예, 그죠? 황동재를 붙이고 일단 급한 불은 좀 끄고 어느 정도 타선의 지원이 있을 때 그때 김윤수를 한 이닝 좀 썼었으면은 조금 이제 전역하고 예, 복귀 신고를 좀 제대로 치렀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때 투수 운영이. 그날은 진짜 아쉬운 게요. 네. 그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한 번쯤 이게 불펜의 질서라는 게 참 어려운데 조금은 기아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연패였잖아요. 그럴 때. 네네네. 그럴 때 파격적으로 뭐 아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삼성 코칭 스태프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그런 타이트한 상황에 경기 중반에 선발을 바꾼다 싶을 때 임창민이나 김재훈 일찍 넣는 것도 한번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후배들 앞에서 나는 오늘 뭐 홀드공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중간에 내가 한번 좀 끌게. 그 너희 좀 안전할 때 나와. 그런 좀 심리적인 요인들이 특히 이제 황동재 선수 어리죠. 김윤 선수 이제 전역했죠. 이런 좀 어리고 젊은 선수들한테는 네. 좀 그런 식의 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수 코치가 지금 정대현 투수 코치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예. 바뀌고 나가지고 확실히 저 이제 전에 이제 투수 코치님하고 정민태 투수 코치님하고 성향 자체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저는 기아전 요번 주만 이렇게 이제 투수 운영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질 경기는 사실상 좀 잘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선발이 요번 주에만 해도 2경기나 무너졌습니다. 비와서 코너 시볼드 2이닝 던지고 내려갔고 레이에스 부진에서 3이닝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2이닝과 3이닝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불펜에서 어느 누구 한 명은 고생을 해주고 멀찌이닝을 좀 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급한 불 끈다고 최지강 공 9개 던지고 바로 내려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그런 투수 운영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정립이 지금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운영 중에서 저는 이상민 선수 되게 아쉬워요. 뭐 지는 날도 나왔다, 이기는 날도 나왔다. 예. 좀 필승조랑 추격조는 좀 분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단 이상민 선수가 어느 존재인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민 선수가 유일하게 지금 좌완 엔트리에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이상민 그리고 최채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좀 많이 사실상 뭐 20점 이상 득점을 냈는데 뭐 3이닝 세이브 또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왜 이상민을 그렇게 활용을 하지? 차라리 좌타 라인일 때 이상민을 좀 적극적이게 활용을 해보는 게 좀 어떤가? 예. 더군다나 우리 옆구리 투수도 네. 없지 않습니까? 양현도 지금 그렇죠. 엔트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면 더욱이 적극적으로 좌투수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저는 뭐 이재익 선수라든지 네. 뭐 그런 선수들이 좀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완 투수들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 왼손 투수가 귀하다 해도 이렇게 귀한 일인가 싶긴 해요. 좀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 그 이제 또 하나는 뭐 네. 있었다고 우리가 잘 썼을지는 네. 이제 가정은 필요 없는 거지만 이제 우규민 선수 정도, 김대호 선수 정도 빼고는 사이드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현이 단조로움이 없고. 양현 선수가 있긴 한데 단조로움이 너무 커졌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준비를 잘한다 해도 항상 빈 곳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빈 곳이 보이면 이종열 단장이 왠지 모르게 또 트레이드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패닉 바이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게 지금 불펜의 짜임새랄까 큰 흐름에서의 디자인을 할까 이런 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근데 왼손 불펜은 제가 보기엔
와, 누구 내놓으면 왼손 불펜을 주겠습니까? 하긴 네, 정말 귀한. 그 왼손 불펜 가져오려면 네. 우리가 보내기 싫은 이제 내 새끼 같은 선수를 보내야 돼요. 그러겠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시즌 초반 생각하면요,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마음에 그래도 훈훈한 이 강팀이 지금 이제 고민하는, 우리 하위권 팀들은 이런 방송 아마 하면은 아주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 배부른 고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벌써 8시가 돼버렸는데 런닝 타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뭐 런닝 타임이 몇 시길래? 우리가 이제 40분 계약을 했는데 네. 40분을 훨씬 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다음 이야기들은 저희끼리 술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다음 월요일에 또 야구 쉬는 날에 귀한 분들 모시고 제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돌아올게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